원래는 금방 먹고 가는 식사였어요. 네, 그녀는 여기까지 다시 오느라 기름값을 낭비했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냥 제가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였죠. 대신 이 주문에는 수갑이 따라왔어요. 제가 사업도 운영하고 제 삶도 지켜야 하는데 그런 혐의로 기소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 주문이 범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aw and Crime의 Inside the Crime, 엘리자베스 밀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배달 음식에 의존해서 사는 분들이라면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때 음료를 깜빡했다든지 사이드 메뉴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는 남의 음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고 유명 소스만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플로리다 라르고에서 오후 2시 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레이징 케인즈, 맞아요. 치킨 핑거와 텍사스 토스트, 그리고 물론 그 유명한 케인 소스로 잘 알려진 곳이죠. 하지만 그 메뉴 아이템 때문에 케인즈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케인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 카티아나 있나요? 여기요. 당신이 타티아나인가요? 괜찮으세요? 어디로 부르면 될까요? 밖에서요? 네. 밖에서요. 시간은 대략. 우리는 그냥 차 쪽으로 갈게요. 완벽해요. 이게 오늘이었나요? 네, 알겠어요. 그녀를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녀가 테일게이트 주문해서 케인 소스 8개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챙겨드렸어요. 제가 그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소스 8개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소스를 공짜로 원했거든요. 제가 그녀에게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저희 기준이나 정책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다시 오느라 기름값을 낭비했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냥 그 일로 많이 화가 난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공짜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녀가 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희 기준상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녀에게 설명했더니 그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한번 제게 이름을 물었고 저는 이름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제 열쇠를 잡더니 그 열쇠로 제 허벅지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이름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름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열쇠를 놓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그녀가 처음 왔을 때 드라이브 스루였나요? 아니면 안에 들어왔나요? 안으로요? 그녀는 모바일 주문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픽업한 건지 아니면 본인을 위해 픽업한 건지 아시나요? 본인을 위해서였나요? 안에서 모바일 픽업이었나요? 그녀가 처음 온 시간이 언제였죠? 정확하진 않지만 1시 15분쯤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쪽 1시쯤이요. 그게 영상에 다 나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안쪽에서 조금 들어와요. 정확한 시간을 찾을 거고 그녀는 가방을 집어서 나갑니다. 네. 알겠어요? 그녀가 다시 돌아오고 처음에는 그녀가 전화로 얘기하다가 곧장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랑 통화 중인데 이미 여기 와 있네? 이런 느낌이었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1시간 후에 돌아온 거군요. 우리가 전화로 확인해 볼게요.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올 때 정말로 통화 중이었나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찾을 수 있나요? 네, 저희 모바일 태블릿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누가 그녀에게 다가갑니까?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갑니까? 네, 제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가 뭔가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실상 모든 사건이 시작됐어요. 알겠어요. 그녀에게 다가갔군요. 그녀가 전화 끊었나요? 아니요, 그녀는 아직 통화 중이었어요. 아직도 통화 중이었군요. 그리고 그 다음 대화는 어땠나요? 당신이 다가갔을 때 저는 안녕하세요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저 케인 소스 8개가 빠졌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또 와야 하고 아직 소스를 못 받았어요. 돈도 냈는데 못 받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는 그녀에게서 잠시 떨어져 케인 소스 8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녀가 무료 소스를 달라고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알겠어요. 그녀가 레냐드를 잡으려 할 때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그 앞 카운터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쪽이었어요. 그 작은 입구가 있는 곳이요. 네. 알겠어요.
지금 정말 끝일까? 케인 소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어요. 이 사건이 중범죄가 될 뻔한 이유는 손님이 케인 직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겼다고 주장된 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목걸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얼마나 멀리까지 당겼나요? 그렇게 멀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목걸이를 돌려서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놓았어요. 그리고 바로 나갔죠. 혹시 그녀의 차와 번호판이 나오는 영상이 있나요? 그녀의 번호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차 옆에 서 있는 사진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차 뒤쪽이 잘 안 보여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배터리가 있겠죠? 그녀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잡거나 힘으로 당신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도만 해도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보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접근 가능한가요? 아니요, 할 수 없고 상사에게도 전화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분들만 그곳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가능하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들께 알려주시고 저희가 지금 여기 밖에 있다는 것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냥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그녀는 12시 45분에서 1시 15분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녀와 함께 있는 여성을 찾으시나요? 저는 절대 그녀를 놓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바로 거리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몇 시인지 알아야 카메라에서 찾을 수 있어요. 122호 120네. 저기 있네요. 이게 몇 시죠? 이거 맞아요? 네. 1시쯤 저희는 약 125입니다. 여기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아마 이거랑 그리고 이거요. 거기서 트림 소리가 났네요. 그녀는 그때 다른 남자와 통화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냥 내려갔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암에 걸려 있었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돌려주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통지에서. 그건 128.1일이에요. 그들에 따르면 차량 중 한 명의 운전자가 448이라고 알려줬네요. 조금만 되감아 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있나요? 그녀가 듣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그래, 맞아. 거기 이걸 확대해 보자. 1420. 다음에 서 있는 남자아이들과 이 아이는 보기 힘들 거야. You can see her hands physically on her right there though. 응, 조금만 되감아 줄 수 있어? 저기서 그녀가 열쇠를 가지러 가고 있어. 바로 128.09야. 만약 2층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아마도 100이일 거야. 그녀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녀가 말하길 내 이름은 안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게 규칙이야. 우리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은 전화해서 그녀를 괴롭히는 것뿐이니까. 물론이죠. 그거 바로 녹음할게요. 네. 감시 카메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일이 소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님은 31세 맥켄지 킬링으로 확인됐고 이는 경찰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킬링이 오후 1시 25분에 휴대폰을 들고 식당에 들어와 오후 1시 26분에 모바일 음료 픽업 카운터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킬링이 직원과 대화하다가 오후 1시 27분 허버트가 나타나 레이징 케인즈 박스를 건넵니다. 박스 안에는 소스 8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킬링이 말을 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고 약 오후 1시 28분경 킬링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포착됩니다. 킬링이 재빠르게 오른손을 허버트 쪽으로 뻗어 힘껏 허버트의 목걸이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잠시 동안 허버트의 직원 카드를 빼앗습니다. 허버트는 킬링에게서 목걸이를 다시 잡아당기고 결국 킬링이 목걸이를 놓치고 매장을 나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경찰관이 맥켄지와 통화하게 되자 맥켄지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스트베이 레이징 케인스에서 발생한 사건 정보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네, 저는 그녀가 이름표를 달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순 정보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고 당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온 거예요.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작성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나중에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중에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서로 오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명찰을 잠깐 잡았을 뿐인데 왜 저를 겨냥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저녁 7시쯤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7시에 라르고 경찰서에서요. 거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만나고 싶은 다른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스타벅스나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단지 이름을 묻고 신분증을 확인했을 뿐인데 왜 표적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서 저는 관련자 모두와 이야기해 입장을 들어야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곤란해지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입장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신분증을 봤어요. 그게 정말 전부예요. 그분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서 신분증에서 이름을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바디캠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직접 만나면 체포나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요. 이스트베이 519에 있는 퍼블릭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달러트리랑 다른 가게들도 있는 그곳이요. 네, 네, 괜찮아요. 퍼블릭스 저녁 7시에요. 저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망할 위기예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당신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들은 늘 죄 없는 사람을 겨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알겠어요. 그녀가 저에게 서비스 거부했으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퍼블릭스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맥켄지는 경찰관들을 조금 더 일찍 만나기로 했고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바로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전히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서류에 서명했다면 무엇에 동의한 건가요? 이건 그냥 미란다 원칙이에요. 여기 적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네,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물론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에겐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알다시피 맥켄지는 우선 정말 좋은 아이예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을 해요. 여기서 나중에 생긴 일은 중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 정말 솔직하게 말해요. 그럼 변호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명 전에 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거나 글로 쓰고 싶지 않다면 그녀의 입장은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제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주 검찰이나 그런 곳에 그녀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밤의 결과가 뭔가요? 지금 라이징 카넷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당신은 기소된 상태인데 저는 당신의 입장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이름표를 확인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표를 확인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저는 그걸 잡아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없어서 그냥 두고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저도 같은 곳에 이름이 적힌 배지 포크를 착용해요. 저도 환자들이 제 이름을 보려고 명찰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름을 안 알려줄 때 명찰을 잡는 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져가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명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저는 그걸 명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지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명찰이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잡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명찰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이 네라며 보여줬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고 그게 불법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을 겪으셔서 유감이에요. 저희에게 말씀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 이름표를 확인하라고 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일로 비난받게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저도 사업을 운영하고 제 삶을 지켜야 하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 제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녀가 도와주지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름표를 확인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도와드려요.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이름도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누군가가 이름과 배지를 요청하면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제 이름을 알기 위해 배지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고소하거나 그들의 인생을 망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민간 기업들은 그들만의 관행과 정책이 있습니다. 레이징 케인스에는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물어봐도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녀는 그냥 안 돼요 라고만 했고 저는 계속 거절만 들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직접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모든 가게에서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어디나 적용된다면 문에 크게 붙여놔야 알겠죠. 왜냐하면 이름표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정말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접근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녀는 경고만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녀는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각자와 따로 얘기하며 본 것과 조사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이 맥킨지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작성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넘어가시겠어요? 저희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인가요? 맞아요. 이걸 다시 작성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변호사와 이야기할 기회는 있겠지만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냥 손을 뻗어서 남의 물건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 법령에 따르면 무언가를 힘으로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시도하면 강도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강도죄입니다. 주에서는 무기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기는 없었습니다. 네, 무기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힘이 사용되었고 또 매니저의 다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힘의 사용이며 매니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입니다. 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있고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록도 확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절도 사건에 연루됐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녀를 추가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를 범죄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A파드를 받았다는 것은 봤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전과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이것이 그녀가 겪은 유일한 일이라면 주검사는 그녀와 협상에 기소를 취하하거나 강도죄가 중범죄라 그녀에게 유리한 형량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의 전과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은 그녀와 협상해서 혐의를 경범죄로 낮추는 형량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에 따라 만약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거나 나중에 증인들이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혐의가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입장에서는 만약 그게 경범죄이고 단순 폭행이었다면 제 재량으로 폭력이 없는 혐의로만 사건을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재량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개연성이 있으면 저는 체포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저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소스가 없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체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목걸이를 잡으려고 한 이유, 그녀의 이름을 알기 위해 오직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 직장 신분증이에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열어보면 제 이름과 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녀의 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레이진 케인스. 저는 반대편에 그녀 이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그녀의 이름뿐이었어요. 그래야 그 문제를 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이름만 알아내고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야 매니저에게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제 가게에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항상 누가 도와줬나요? 라고 묻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이름만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녀를 해칠 생각 없었고 이름만 얻으려 했는데 그녀가 거부했어요. 또 원하지 않으면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지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일이 예전에 당신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군요. 네,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름표를 같은 위치에 달고 다녀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항상 이걸 잡으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저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께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 몸에 있는 걸 잡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누군가 옆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제 물건을 잡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합법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여전히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재량권이 없습니다. 제 배지를 가져가실 수 있나요? 그분들이 당신이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저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에 도착하면 거기서 보석금이 얼마인지 알려줄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 순찰대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그건 보안관 사무실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석해야 할 곳이 어디죠? 그래서 피넬라스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피넬라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가는 시간에는 연합 운송업체와 계약해서 사람들을 데리러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운송밴이 여기로 와서 당신을 교도소로 데려갈 겁니다. 그녀를 수색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요청하면 그들이 와서 그녀를 교도소로 데려갈 거예요. 그녀는 전화 한 통을 하고 보석금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전화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녀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는 충전기도 있을 거예요. 그녀는 모든 연락처와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밖으로 가져갈게요.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그럼 그녀가 저를 위해 뭘 해야 하죠?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이 오면 그녀가 바로 당신에게 전화할 거예요. 사랑해요. 그녀가 전화할 기회를 받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연락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당신에게 전화를 해서 보석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녀에게 보석금을 허락한다면 그녀는 전과나 폭력 이력이 없고 이전의 절도 전과만 있습니다. 그녀에게 보석금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 보석금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10%나 20% 정도의 일부만 내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치장에서 일하지 않아서 정확한 비율은 잘 몰라요. 그들이 그녀에게 보석금을 허락하면 당신이 내고 오늘 밤에 그녀를 불 수 있어요. 처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밴을 부르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 모든 걸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말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재량권이 없어요. 맥켄지 킬링은 강도죄, 즉 2급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500의 보석금을 내고 바로 다음 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해 12월 2일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서면으로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에 이 사건은 경범죄로 감경되었습니다. 인사이드 더 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밀러였습니다. 내일 다른 사건으로 뵙겠습니다.